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UBX 프로토콜로 POSLLH 메시지를 수신했고요. 체크썸 검사하고 마지막으로 파싱하는 것까지 모든 소스 코드 작성을 다 완료했었습니다. 근데 이 M8N 모듈이 전원을 뺐다가 다시 넣으면 초기 설정으로 리셋돼 버리는 증상이 있어서 그때마다 매번 u센터 실행해서 다시 설정하려면 좀 복잡해지니까 이 설정들을 FC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것까지 완료가 되면 u센터 없이도 UBX 메시지가 출력되도록 FC에서 알아서 설정을 해주는 거죠. 이전에 이 M8N의 설정을 바꾸기 위해서 중간에 FC를 거쳐서 통신을 했었습니다. USB to UART 모듈이랑 M8N GPS 모듈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각각의 커넥터 핀 피치가 달라서 바로 연결할 수가 없어서 중간에 FC를 거친 거죠. 그리고 그때 이 u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정들을 바꿨었는데 총 이렇게 4가지의 설정들을 바꿨어요. 이 각각은 CFG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는 메시지들이고 각각의 메시지들이 설정하는 내용들이 다 달랐습니다. 먼저 UBX 프로토콜로 출력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바꿨었고요. 또 UART 통신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설정했었습니다. 이 설정을 하기 위한 명령어가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옆에 따로 정리를 해뒀는데 이 명령어는 UBX 프로토콜을 따르고 있어서 첫 번째 2개 바이트, 여기서부터 이제 순서대로 첫 2개 바이트가 B562로 시작을 하고요. 싱크차인 거죠. 그 다음에 클래스 정보가 1바이트 있고 ID 정보 1바이트, 랭스 정보가 2바이트 있고 나머지 페이로드가 이렇게 있고 마지막에 체크썸 2바이트가 들어오고 메시지가 종료됩니다. UBX 메시지의 구조를 따르고 있어요. 여기서 이 페이로드 부분이 실제 설정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해석하려면 데이터 시트를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u센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 데이터 시트 안 보고도 쉽게 설정들을 바꿀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 설정을 바꾸면 그거에 맞게 이 페이로드에 있는 내용이 바뀌어요. 뭐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샌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실제 이 설정한 것들이 적용이 됐었는데 그 적용이 됐다라는 게 이 데이터들이 이 데이터가 이제 이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들이 M8N에 전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출력할 메시지의 종류를 설정했었는데 POSLLH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했었었죠. 또 이 설정에 대한 명령어가 이 부분이고요. 이것도 옆에 정리를 해놨는데 만약에 출력할 메시지의 종류를 바꾸시려면 이제 u센터 이용해서 여기서 메시지 종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명령어가 또 바뀔 거고요. 그 다음 설정한 게 GPS의 출력 주기를 5Hz로 설정했었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의 설정 데이터가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했던 설정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또 이런 설정들을 해줬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설정을 저장을 해도 하루 이틀 M8N의 전원을 뺐다가 다시 넣으면 설정한 것들이 리셋되는 현상이 있어서 이 설정 저장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인셀 전지를 이용해서 저장을 하는 건지 뭐 정확한 원인은 저도 뭔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려는 게 사실 이 문제 때문이죠. 설정한 것들이 리셋이 돼도 FC가 알아서 다시 설정들을 바꿔주도록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총 4개의 설정을 해줬는데 그 외에도 다른 옵션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데이터 시트를 한번 보시고 설정값 바꾸시려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막 설정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 잘못 건드리면 뭐 못 쓰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전원 빼놓고 하루 정도 지나면 초기 설정으로 다 리셋되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직접 해보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막 이것저것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설정하는 거를 u센터를 이용해서 했었는데 이 u센터가 하는 일이 이런 설정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어들을 그냥 M8N으로 보내주는 게 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면 굳이 이 u센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명령어들만 보내주면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게 지금까지 앞에서 설정했던 것들을 u센터를 사용하지 않고 FC에서 직접 M8N으로 설정 명령들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아까 그 각각의 설정 명령들을 이 M8N이랑 연결되어 있는 UART 4번으로 보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방법은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두면 그냥 FC에다가 GPS 연결해 놓고 전원을 키면 FC가 알아서 설정을 해주니까
이제 usenter가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4가지 설정하는 것들의 명령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배열 형태로 만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 초기화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생성했었던 mparent.c, mparent.h 라이브러리 파일에 초기 설정하는 함수를 정의를 하고 그걸 메인에서 호출해서 사용하도록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 작성하는 부분은 현재는 인프런에서 유료로 보실 수 있고요. 이 유튜브에 올리는 부분은 설명 부분인데 사실 설명 부분만 잘 이해를 하시면 실제 구현하는 거는 조금만 고민하시면서 이제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혼자서도 어렵지 않게 구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스 코드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이 3-4 폴더를 복사하시고요. 폴더 이름을 3-5 mparent configura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폴더 이름을 복사하시고 안으로 들어오셔서 IOC 파일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 2개 삭제하시고요. 그러면 큐브 IDE를 실행시키겠습니다. 열려있는 프로젝트들을 다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복사한 폴더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3-5 선택해 주시고 확인하시고 됐으면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임포트가 잘 됐고요. 이번 시간도 역시 CubeMX로 설정을 꺼놓고 바로 main.c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리시면 지난 시간에 UBX 메시지를 수신하고 수신이 완료되면 체크썸 계산하고 검사해서 그것도 일치한다면 POSLLH 메시지를 파싱하는 것까지 이런 코드를 작성했었고요. 그리고 체크썸 검사하고 이 파싱하는 함수는 mparent.c 파일에 정해놨죠. 이제 이번 시간에는 mparent의 설정을 바꾸기 위한 설정 명령어를 UART 4번 채널로 전송하는 함수를 정의하고 또 그 함수를 이용해서 실제 설정을 하는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정 명령어들이 저장된 배열들을 이렇게 선언하고요. 이 배열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UART 4번으로 전송하는 함수를 정의할 건데 먼저 이 배열부터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작성해 놓은 코드가 있어서 그걸 복사해서 사용할 거고요. 이 명령어 배열을 일일이 다 작성하기가 좀 번거로우니까 제 네이버 카페에 이 부분만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작성하실 분들은 지금 화면 일시정지 하시고 먼저 작성부터 하세요. 네, 됐으면 이제 이 배열들에 들어있는 값들을 UART 4번으로 전송하는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함수의 이름은 mparent transmit data라고 하고요. 이 함수는 2개의 매개 변수를 갖도록 만들 건데 첫 번째 매개 변수는 각각 배열들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가리킬 포인터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unsigned 캐릭터 별 하시고 변수 이름을 데이터라고 하고요. 두 번째 매개 변수는 그 배열의 길이, 그래서 unsigned 캐릭터의 length의 len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리턴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리턴형은 void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함수 안에서는 이 데이터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그 배열의 모든 데이터를 UART 4번으로 보내줘야 되니까 반복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for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int i는 이제 또 생각해 보시면 수신 때랑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보낼 때도 UBX 메시지의 구조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B562로 시작해야 되고 클래스 ID, length, payload 그리고 체크썸 정보까지 다 보내줘야 된다는 소리죠. 근데 지금 이 명령어들을 보시면 그 UBX 메시지 구조를 따르게 돼 있어요. B562로 시작하고 또 ID, 클래스, length 정보가 있고 마지막 2개 바이트가 체크썸 정보인 거죠. 그래서 이 배열을 그냥 첫 번째 그 바이트부터 마지막 바이트까지 다 전달해주면 돼요. 그래서 반복 조건을 시작부터 끝까지 잡으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length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시키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반복문 안에서 이 배열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한 바이트씩 전송하면 되니까 전송한 함수는 main.c 파일에 위로 올리시면 예전에 printf 설명드릴 때 제가 write 함수 정의하면서 이거 작성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 부분 컨트롤 C 하시고요.
mparen.c로 다시 돌아오셔서 여기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고 이 각각의 함수들의 매개 변수에 uart 지금 6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uart 4로 바꾸겠습니다. 이 s도 없애주셔야 돼요. uart 4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transmit 데이터 함수에 p가 아니고 데이터죠.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함수의 정의가 끝났고요. 이제 이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 배열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전송하는 코드를 작성해야겠죠. 그래서 그 코드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의 이름을 이번엔 mparen initializa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함수는 mparen의 내부 설정 같은 것들을 하는 함수가 될 거라서 매개 변수나 리턴형이 따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void 형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 함수 내부에서 좀 전에 정의한 transmit 데이터 함수를 이용해서 이 각각의 배열에 들어있는 값들을 전송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하시고 첫 번째 호출할 때는 이 배열에 들어있는 값들을 전달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배열의 이름을 복사하시고 이 함수의 첫 번째 매개 변수는 포인터니까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전달하시고 두 번째 매개 변수가 이 배열의 길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바로 알기가 어려우니까 size of 키워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size of 하시고 배열의 이름을 써 넣으시면 이제 이 배열의 바이트 크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4번 다 반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하시고 4번 수행하신 다음에 각각의 이 명령어들을 보내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이 각각의 명령어들을 mparen으로 전송하는 그 코드가 작성이 된 건데 근데 이렇게 했더니 바로 설정이 적용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좀 문제가 있어서 찾아봤더니 각각의 이 설정 명령어들을 보내는 그 사이사이에 약간의 시간 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딜레이가 좀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할 딜레이 먼저 이렇게 하시고 해보니까 한 100ms 정도가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사이에 100ms 딜레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사이마다 다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initialization 함수까지 정의를 했고요. 이제 이 함수를 메인에서 while문 수행하기 전에 장치들 초기화하는 그 부분에서 한번 호출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 mparen.c 파일이랑 mparen.h 파일을 제 수업 말고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사용을 하실 거라면 이 mparen이 지금 uart로 인터페이스 하니까 그 uart 초기화하는 코드까지 이 안에 같이 들어있으면 다른 데서도 사용하기가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uart 4번 설정한 코드를 이 안에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uart 초기화하는 그 코드는 새로운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이름을 mparen uart initialization 이라고 하겠습니다. uart 4 initialization 이라고 할게요. 역시 이 함수도 매개 변수랑 리턴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 void로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함수 안에서 uart 4번 초기화하는 코드를 이제 넣어주면 될 텐데 그 코드가 이 uart.c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 자, 이 mx uart 4 init 이 함수 내부에 있는 이 코드들은 저희가 cubemx로 uart 4번 설정했을 때 자동으로 생성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그대로 컨트롤 C 하시고요. mparen.c로 다시 돌아오셔서 여기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줄이 좀 안 맞으니까 줄 맞춰 주시고 자 됐으면 이제 이 mparen uart 4 initialization 함수를 컨트롤 C 하시고 여기에서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메인에서 이 함수만 한번 호출하면 uart 초기화도 되고 그리고 mparen 내부 설정까지 다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야지 이 mparen.c 파일을 다른 데서도 쓰기가 좀 편해질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제가 계속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고 그걸 호출하는 방식으로 코드 작성하는 이유가 이렇게 작성을 해야지
소스 코드를 유지 보수하기가 좀 쉬워져요. 그래서 이런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이 mparent.c 파일에서 작성할 코드는 다 작성한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전에 생성한 이 세 개의 함수를 mparent.h에 프로토타입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parent.h로 오셔서 여기에 붙여넣기 하시고 이제 함수 몸통은 다 지워주시고 프로토타입 부분만 이렇게 남겨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됐고 이제 mparent initialization 함수를 메인에서 한번 호출해주면 되겠죠. 자, 이 함수를 컨트롤 C 하시고 main.c로 오셔서 while문 전에 여기서 한번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mparent 초기화 함수가 호출이 될 거고요. 한 번 호출이 되겠죠. 이 함수가 호출되면 먼저 UART 4번 초기화를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mparent 내부 설정들을 이렇게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선 코드 작성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빌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F11 누르시고요. 이거 뜨면 두 번째 거 선택하시고 지금 빌드 했는데 에러가 없는데 이게 에러가 있어야 돼요. 원래 정상적이라면. 근데 에러가 없는 이유가 제 생각엔 이 지금 작성하고 변경한 파일들이 저장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 저장부터 좀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빌드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하시고 네, 빌드를 했더니 지금 에러가 36개가 발생했죠. 자, 이제 캔슬 하시고요. 네,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에러가 많이 발생했는지 좀 찾아봤더니 mparent.c 파일에 이렇게 X 표시가 되어 있죠. 이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조금 전에 작성했던 이런 코드들에 문제가 있다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에러가 나는 이유가 여기서 사용되는 이런 구조체라든지 함수들이 정의가 안 돼 있어서 에러가 난 건데 에러가 나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이 이 파일 안에 정의가 돼 있거나 혹은 이 파일이 include 하고 있는 mparent.h 파일 이 안에 정의가 돼 있거나 아니면 이것들이 정의되어 있는 어떤 파일이 include가 돼 있거나 이 셋 중 하나를 만족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 셋 중 하나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는 거고 uart.c 파일은 지금 여기서는 에러가 나지 않고 있죠. 지금 저희는 이 코드를 복사해서 여기서 갖다 쓴 건데 여기는 에러가 나지만 여기는 에러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자, uart.h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지금 여기에도 정의가 안 돼 있는데 여기에는 또 main.h 파일이 정의가 include 돼 있죠. 자, 다시 main.h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 ll 드라이버 파일들이 include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main.h 파일을 include 해주면 이제 이런 데서 에러가 안 생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uart.h 파일을 다시 열어서 이 부분을 먼저 컨트롤 C 하시고요. mparent.h로 오셔서 여기서 먼저 붙여넣기 하시고 그리고 다시 uart.h 파일에 이 밑에 있는 이 부분 또 컨트롤 C 하시고 이 밑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uar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mparent으로 바꿀게요. 이 부분도 그리고 이 부분은 주석이라서 크게 상관없지만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main.h 파일이 include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에러 없이 잘 빌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대체 무슨 의미냐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이랑 이 맨 밑에 있는 end if까지가 하나의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반복적으로 include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하나의 그룹인데 이거는 C 언어의 문법이랑 C++ 언어의 문법이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이 파일을 빌드하고 링크할 때 C 언어의 문법을 따라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프로젝트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저희가 할 게 다 끝났어요. 이제 빌드할 때 에러가 없이 잘 빌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빌드 하시기 전에 먼저 FC에서 mparent 모듈을 분리해 주시고요. 제 mparent 모듈은 지금 초기 설정으로 리셋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NMEA 프로토콜로 메시지를 출력해 주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다운로드 하시기 전에 먼저
이 소스 코드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엠파렌 초기화 함수가 호출이 될 거고요. 그 안에서 UART 4번 초기화를 한번 해주고 그리고 엠파렌 설정 메시지가 전송될 겁니다. 그러면 그 후부터는 UBX 메시지가 출력될 거고요. 그게 잘 되면 이 while문 안에서 UBX 메시지가 또 잘 수신되면 체크썸 검사를 하고 그것까지 맞다면 파싱하고 이런 정보들을 또 PC로 출력해 주겠죠. 그럼 이제 빌드 해보겠습니다. F11 누르시고요. 네, 이제 에러 없이 빌드가 잘 됐고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실행했더니 지금은 당연히 이 엠파렌이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서 메시지가 잘 들어오면 LED가 토글되고 또 그 메시지 정보들을 출력해 줄 텐데 당연히 LED 토글이 안 되겠죠. 지금 엠파렌은 NMEA 프로토콜로 메시지를 출력해 주는 상태니까 지금 상태에서 전원을 연결하면 아직 LED가 안 깜빡거릴 겁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 프로그램을 수행을 했지만 이 함수가 수행될 때 이 엠파렌 모듈은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설정이 UBX 메시지 출력하도록 설정이 적용이 안 됐다는 소리죠. 지금은 이 while문이 반복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은 이 엠파렌 모듈은 NMEA 메시지를 출력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상태에서 이 FC 보드를 한번 리셋해 보겠습니다. 그럼 또 생각해 보시면 이제 리셋하면 다시 처음부터 수행이 될 거고 이 초기화하는 함수가 수행될 때 엠파렌이 연결이 돼 있는 상태니까 이 설정이 바뀌는 게 이제 제대로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그 후부터는 while문이 반복될 때 그 UBX 메시지가 잘 수신이 될 거고 그러면 LED도 깜빡거릴 거고 그 메시지가 이 정보들이 잘 PC로 출력될 겁니다. 한번 리셋해 볼게요. 네, 리셋했더니 이제 LED가 깜빡거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메시지 파싱이 잘 되고 체크썸 검사가 잘 되고 메시지 파싱까지 잘 됐다면 이 정보들이 잘 출력이 될 겁니다. 한번 터미널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연결했더니 이제 잘 출력이 되고 있죠. 지금 0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실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쨌든 UBX 메시지에 맞게 설정이 잘 바뀐 거고 또 UBX 메시지가 잘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서 LED가 깜빡거리고 있고 GPS가 안 잡혀 있는 상태라서 0이라는 값이 출력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U센터 없이 FC에서 자체적으로 엠파렌 모듈을 설정하는 프로그램까지 완성이 됐고요. 또 챕터 3 GPS 데이터 수신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챕터에서 다룬 내용들은 정말 엄청 중요해요. GPS라서 중요한 게 아니고 GPS가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출력해 주는지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수신하고 어떻게 파싱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걸 알아두면 GPS뿐만이 아니고 바로 다음 챕터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한 것들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GPS를 사용하는 이유는 당연히 웨이포인트 비행을 하기 위해서일 텐데 제 수업에서는 웨이포인트 비행 제어까지는 다루지는 않고요. 근데 그걸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위도 경도 정보를 받아오는 것까지 다 다뤄봤고 또 웨이포인트 비행을 하시려면 이 GPS 데이터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웨이포인트 설정도 해야 되고요. 비행 명령 같은 걸 또 보내줘야 돼요. 그러려면 그라운드 컨트롤 스테이션 GCS 같은 게 필요할 겁니다. 보통 아두 파일럿 같은 오픈소스 드론에서는 미션 플래너 같은 GCS가 쓰이고요. 이 미션 플래너는 또 마블 링크라고 불리는 통신 프로토콜로 드론이랑 통신합니다. 근데 제 수업에서는 마블 링크를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자체적으로 통신 프로토콜을 정의해서 데이터 주고받는 걸 아마 이 챕터 7에서 하게 될 거고 그때 제가 자체 제작한 GCS를 한번 소개해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챕터 2랑 챕터 3까지 해서 기체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것들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자세 제어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기압계를 이용해서 고도 제어도 할 수 있고 GPS를 이용해서 웨이포인트 비행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챕터 4의 시작인데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 이 플라이스카이사의 송수신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아오고
그 데이터의 프로토콜 분석하고 또 파싱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조종기를 조작했을 때 그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